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일 을일사 두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집이 유관 사간 최명 장창영 정순붕 소세양 지평 유돈 헌납 민수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드느니 오늘 일식을 친구하려 하시다가 구름이 끼어서 대신에게 수위하게 하시었다 하니 이는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식은 현병 가운데 큰 것이라 임금이 친구하여야 하거니와 다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뿐 날씨가 어떤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이 마땅하니 내 생각에도 일식은 전병 가운데 큰 것이라 친구하고자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관상감이 말하기를 요사이는 내편 법이 자주 들어맞는다 하오니 오늘 구름이 껴서 해를 볼 수 없다면 내편 법의 시각을 써서 일식을 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추측하게 해서 바른 일식 시각을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내편법은 칠정산 내편에 제시된 이론에 따라 계산되는 전체 현상이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홍문간에 구름이 끼었다 해서 구하지 않았던 예는 상고하지 못하고 다만 송사 예지의 안개가 자욱하여 해가 보이지 않으면 북을 치지 않는다는 글만 상고하여 아뢰었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해가 내편법의 시각을 지나도록 일식하지 않더니 외편법의 시각인 미초 삼각에 이르러서 일식하였다. 일관이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변고가 있음을 아뢰고 사이항도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향한 앞에 부복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서는 또 부복하였다가 물러갔다. 이에 남쪽 계단에 있는 북을 올리니 동서에 있는 북도 따라 올렸는데 오래되어 향로의 연기가 꺼지자 시향이 또 향을 올렸다. 연기가 꺼지면 사향이 이니 오르내리며 향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기를 모두 9번 하였다. 병조판서 고영산이 동쪽 계단 위에 시립하여다가 서쪽 햇빛이 차휘 아래로 들어 이를 비추려 하는 것을 보고 좌랑을 시켜 승지에게 말하여 전개하기를 자리에 햇빛이 비치려 하니 사약으로 하여금 급히 차휘를 치게 하소서 하니 치지 말라 전개하였다. 신초 삼각에 이르러 해가 다시 둥그러지니 임금이 드디어 대내로 돌아왔다. 상은 다스리는 방도를 구하려는 생각이 절실하여 고려는 모두 그행코자 하였으므로 나아가 일식을 구할 때부터 단정히 앉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해가 다시 밝아 이를 비추려 할 때도 햇빛을 막지 말게 하였으니 그 지기의 확고한 것은 학문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날 체크를 단지 일관에게만 맡긴 제 대신과 내조판서 승지로 하여금 함께 살피고 질문하여 아래게 하지 않았고 또 때를 아뢰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아래 사람의 잘못이었다. 예조판서 권규는 송리요, 예방, 승지, 윤희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 어찌 능히 고래를 강구하여 임금의 큰 뜻으로 하여금 예또와 일치하도록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뜻있는 선비들은 임금은 있는데 신하가 없다고 한탄하였던 것이다. 대신들 역시 속됨을 면치 못하여 임금이 무슨 일을 하려 하면 반드시 예증을 끌어다가 막아버리곤 할 뿐 순순히 따르려는 뜻이 없었다. 식용계는 날마다 취해 있어 대비가 이어하고 거가하여 유숙하여 조정이 황황한 때에도 손과 더불어 풍악을 잡으며 술을 마시었고 사신을 보내어 수위할 때마다 취해 있지 않은 때가 없어 겨우 그 전하는 말이나 알아듣는 정도였다. 재상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인망이 있었는데 이때 와서는 그 인망이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미초 삼각은 12시제의 한 시간의 시각을 초 한가운데를 정이라 하고 초와 정 사이를 사분한 것을 각이라고 한다. 미초 삼각은 미시의 첫 시각으로부터 셋째 각이다. 차휘는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말한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1일 레사 여섯 번째 기사 사옹원 제조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상께서 유순의 죽음 때문에 지금까지 소선을 드신다 하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요즘 자주 이어소에 나아가 문안하시느라 상께서는 필요할 때도 없지 않으실 것이니 육선을 드리도록 하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대신에 이 서글을 슬퍼하여 차마 육선을 드지 못하겠으나 이제 경들이 이렇듯이 자주 청하니 힘써 따르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황형, 노영손 및 송씨와 윤지형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홍언필이 어머니 병환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시약할 것을 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홍언필은 고우 승집 홍형의 아들로 어려서 문명이 있었고 등재한 뒤에는 사람들이 공명을 얻을 제목이라고 하였다. 대개 그 위인이 모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박상 김정의 일이 있을 때 그는 양씨 지서를 주장하여 비난을 많이 들었는데 이종재 조광조의 간절한 말을 듣고부터는 본연이 뉘우쳐 약간 선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미의 나이 70이 넘었고 병이 들어 오래 낫지 않으므로 사간이 되었을 때 배설을 그만두고 시작할 것을 두 번 청하였더니 명하여 한관으로 옮겼다가 전한이 비어 있으므로 특명으로 제수하였고 또 특명으로 본지에 승서하니 지우라 하겠는데 항상 집에 있으면서 특지를 받는 것이 혐의스러움으로 와서 사직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자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니 옥당에 쓸만하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그를 허여하는 말이었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로 두 번 하려고 헌부가 돕게 하기를 이 현관의 첫 송씨는 사족 부녀라 본부에서 추구하기 어려우니 주옥에 내려 추구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여원본군 송일의 딸 셋이 있었는데 성질이 모두 투기를 잘하며 아비의 세력을 믿고서 남편을 매우 하찮게 여겼다. 하나는 홍언필에게 출가했는데 홍언필이 지평이 되었을 때 그 차는 홍언필이 간통한 여자를 끌어다가 머리털을 자르고 피투성이가 되게 굿하여 온몸에 성한 데가 없게 하였다. 홍언필이 관에서 돌아오는 그 여자의 족친을 만나니 그들이 호소하기를 이것이 사족 부녀가 할 짓인가? 지평이 어찌 아내를 잘못 가르쳐서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만들었는가 하니 홍언필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간이 논박하여 채직이 되었는데도 그 간통한 여자 집에서 그냥 기식하니 사람들이 그를 흉보았다. 또 하나는 덕산 현감 이 현관에게 출가했는데 이 현관이 차명을 받고 출입할 때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도 금침과 의복을 주지 않고 집에 오면 또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아 결국 병을 얻게 되었다. 어떤 날 집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바깥에 누워 있었으나 아무도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볼 땐 구들이 과열되었으나 그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으므로 지쳐서 죽은 것을 아침에야 비로소 알았다. 대체로 송일이 비록 재상까지 되었지만 본디 이렇다 할 행검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처 양씨는 성질이 매우 악하여 송일이 아직 대관이 되기 전에 흙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것을 재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위들은 세력에 눌리고 처에게 쥐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법사가 추구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겨우 남편의 관을 묻고는 곧 교자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전우의 시비가 줄줄이 늘었으니 보는 이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조옥에 내리기를 청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부녀를 반드시 가두고 추구할 것이겠는가 하며 이는 사족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송씨의 패악은 정종보 허지의 처보다 심하니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정종보는 지금 상주 목사여 허지는 전 집이었는데 그들의 처는 모두 투기가 있었다. 허지의 처는 남편의 족속들을 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어찌 알겠는가 하고 때로
노비에게 최복을 입혀 곡을 하게 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통분히 여겼다. 그리고 정종보의 처는 남편과 대면하지 않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는데 스스로 맹세하기를 평생 같이 살지 않겠다 하였며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따라가려 한 적이 없었다. 증정실록 28권 증정 12년 6월 4일 무시인 첫 번째 기사 묘시에 이어서야 무난하다. 증정실록 28권 증정 12년 6월 4일 무시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원이 양전에 무난하니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황영이 여러 번 물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그는 남북에서 공이 있었다. 무반에 있는 사람을 평일에 양망하여다가 유사시에 쓴다면 반드시 감격하여 공을 세울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 어찌 공조 판사가 될 수 없겠는가. 송씨는 지 아비 섬기는 도리를 크게 잃어서 그 남편이 병을 얻었는데도 문을 닫은 채 들이지 않았고 또 의복을 주지 않아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인륜에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나 죽을 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조옥에서 추국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 계복은 회명 때에 한 가자를 두 사위에게 나누어 주기는 하였지만 이는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니 단지 태 50에 처하고 해임하면 족할 것인데 어찌 파지까지 하겠는가. 그러나 대간이 논집하기를 마지 않으니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황형은 전에 조그만 잘못한 일이 있지만 지금 공조판서로 제소한 것은 양망을 위한 것이니 채직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송씨는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닌데 조옥에서 추국한다면 하례들과 섞여 있게 될 것이니 사족분으로 대우하는 도리에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이 계복은 별다른 뜻이 있었다면 이는 속이는 것이 되지만 사리를 아는 재상이 어찌 이런 짓을 하였겠습니까? 다만 그 사정만을 보면 이러하니 대간이 아는 것도 마땅합니다. 상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신시 초예 상이 환궁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대비의 증오가 점점 나아감으로 상이 비로소 사흘 걸러 무난하였다. 대비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천품으로 오랫동안 상전에 있으면서 일찍이 외척을 위하여 언택을 구해본 일이 없었다. 매양 주상에게 권권히 훈유하기를 패조의 일을 본받지 말라 하니 이는 대비가 그 시절에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초 미령할 때에 조정에서 모두 경황 없이 걱정하는 빛이 있더니 병이 나아가며 시민들이 다투어 좋아하고 경하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증정 12년 6월 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증조실록 28권 증정 12년 6월 4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8권 증정 12년 6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허번의 딸 허씨가 내수사의 노비를 징송하는 일로 헌부에 소장을 내었는데 본부에서 문안을 가져다가 빙고해보니 지난번에 성주와 장례원 등처에서 다툴 때에 모두 허반의 권귀인 독종의 후궁의 양자라 하여 다투었고 또 권귀인은 가비년에 죽었고 허반은 모년에 죄를 입었으니 또한 권귀인이 성종을 수양이라 경칭하여 그 노비를 구초해서 이미 내수사에 소속시켜버린 것이라 한다면 무오년 정몰 때에 허반의 노비라 해서 속공을 하였으니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판부에 이르기를 권귀인이 성종께 수양이라고 경칭하여 구초한 것이니 이 노비는 마땅히 내수사에 소속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임금은 백성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회사가 승리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도무지 임금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신등이 아뢰는 것은 허씨가 노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으로서 따로 내수사를 도 모두 사유무로 만드는 것이 크게 성덕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중히 여겨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황영, 노영손, 노중, 윤지형, 정유강, 윤사임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허씨의 노비에 관한 일은 권귀인이 성종께 수양이라고 경칭한 유래가 오래된 것인데 이제 와서 허씨가 쟁송을 하니 시기가 늦은 것 같다.
무오년의 허반의 사물이라 해서 정물한 것이라면 어찌 명방구십 내수사에 환속하였겠는가. 대저 문기를 쓰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그 문헌을 믿는다고 한다면 장례원의 패자 권씨가 그의 노비를 허반에게 악력하게 하는 패자인데 허위하는 문기는 허반의 재산을 정물할 때에 없어져서 근거가 없으므로 장례원이 이를 근거로 결정하여 준 것이었다. 이것을 믿고서 결정하는 것은 크게 불가한 일이다. 이는 또한 내수사의 일을 위해서 친결한 것이 아니라 장례원의 공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부하는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며 2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28권 중종 12년 2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한 무리가 졌다.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안은 붉고 밖은 푸르렀다. 정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순찰사 안윤덕과 유담눈이와 사례기라 지난번에 축성사를 설립하고 삼공을 도채찰사로 삼았는데 지금은 오직 신등에게만 맡기시니 신등이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군국의 중대한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여러 대신들에게 맡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대한 일이 생기면 순찰사가 삼권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니 경등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연독 등이 이어 아뢰기를 축승사라는 이름은 이미 파하였으니 다른 이름으로 고쳐 삼공에게 감령하게 한 뒤라야 일을 하기가 쉽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일은 삼공에게 의논하여야겠다 하였다. 장관길 김은기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감령에 관한 일은 신등이 아뢰기 어려운 것 같으나 이는 큰일이니 어찌 감히 비염하겠습니까? 삼공 중에서 한 사람이나 혹은 전원이 감령하면 함께 의논해서 조치하되 이름은 비변사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사시의 남쪽에 나타나다. 순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시는 논한다. 대간이 허씨에게 노비를 줄 것을 청하였는데 허씨는 곧 성문은 정자 허반의 딸이다. 허반은 독종의 후궁인 권귀인을 인연해서 세조 때의 일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김일손에게 누설하고 유자강은 윤필상 신수군의 무리와 함께 이를 연산에게 말하여 사림의 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런데 처음 무사화 때 허씨가 호소하기를 권귀인이 나의 아비를 양자로 삼았으니 그 노비는 모두 아비의 사물이 된 것입니다 하므로 내 수사에 속해 있던 것을 도관이 허씨에게 판결해 주었으나 상이 그 공사를 보고서는 판부하기를 성종 때의 권귀인이 양자라 칭하였다 하며 더 가릴 것이 없으니 그 노비는 내 수사에 속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와서 대간이 그 불가함을 논하였는데 이는 대개 내 수사는 임금이 둘 것이 아니요 아래 사람과 곡직을 가리는 것이 또한 임금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요소에 나아가 무난하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이 장군이 치게 하기를 지난번에 병사가 온성진 유원진의 성저 야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건너편 정로 동구로 옮겨가 살면 기회를 봐 특별히 서울로 보내주겠다 하니 야인들이 믿고 곧 그 전답과 집을 버리고 강을 건너 이사하였는데도 특별히 서울로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적합에게 침노를 당하여 많이 죽거나 잡혔습니다. 속은 것이 이 지경이 되니 그들은 분한과 원망이 매우 큰데 그들이 만약 흩어진다면 유언은 정로에 있는 외롭고 위험한 지인으로서 서로 의지할 곳도 없는 터이니 분한 김에 다른 적들을 끌어들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숫자를 따져서 서울로 올려보내어 변환을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삼공이 아랜대로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함경 평안 양도의 관찰사가 온화이의 야인 금주 성계가 여영 건너편 미 언천에 와서 하는 일을 지게 하므로 정부와 병조 및 변사를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회의하게 하였다. 장광필, 김은기, 신용계, 김전, 고형산, 유미, 김석철, 윤희평이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들이 우리 국경 가까이 살면서 점차 불어나는 것은 국가의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주 성계가 들어와 사는 땅과 도로 영서는 우리의 방어가 미치는 곳이 아니니 그들을 몰아내려 해도 반드시 영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산지도 이미 6년이나 되어 정로의 지형을 그들은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만약 회유하지 않고 일체 내쫓아 버린다면 그곳이 이미 우리 땅이 아닌 만큼 그들을 승복시킬 만한 구실은 없이 단지 국위만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의 변장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본구장이 아닌데 우리 국경에 바짝붙어 사는 것은 법으로 검해야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았으니 반드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아직 그냥 살게 하면서 너희들의 소행을 살피겠다. 앞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 와서 살게 하거나 다른 도적이 와서 근경을 시끄럽게 하면 그 책임을 모두 너희에게 지우고 너희도 아울러 몰아내어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계명 유담녀는 의논드리기를 무창 등 네 업을 폐기한 지가 이미 오래라고는 하나 이는 모두 우리의 땅입니다. 금주 성계가 만약 오래 살면서 도로 형편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틈을 타 소유를 일으킨다면 그 해가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먼 곳으로 몰아내지 않고 사변을 보고하라고 하여하여 그대로 살게 한다면 만연한 뒤에는 도모하기 어렵기가 마치 삼포 외인과 같아 결국은 수습할 계책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삼공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신시에 환궁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8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허반의 노비에 관한 일은 신등의 처음 생각에는 상께서 우연히 이렇게 하신 것이니 만약 실정을 논개하면 반드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곧 성단을 내리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두 번씩 아뢰어도 더욱 고집을 하시니 허물을 기르고 그런 일을 강행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사로서 아들 없는 사람은 같은 일가의 소생을 들여다가 자기의 혼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조께서는 종묘 사직의 임자로서 귀인에게 수양이 되었다면 누가 종묘 사직의 후사를 잇는단 말입니까? 이는 반드시 교묘하게 꾸며낸 부시의 허황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살피지 못하시고 종이에 적어서 공정한 조정에 포시하셨으니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어 전의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주께서 잠자에 계실 때 권귀인이 복명하였으니 그 노비를 그대로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즉위한 뒤에 권씨의 족진에게 주려 했던 것인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수사에 속하게 했던 것이니 이는 그다지 괴이한 일이 아니다. 내가 우연히 그 문안에 의거해서 말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심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헌부의 계목에 이 현관의 첫 송씨의 주에는 강상에 관계된 것이라 한문하여 승복하지 않으면 의뢰 데려다가 추구하는 것이니 조관의 예에 따라 의금부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헌부에서 논계할 때 내 생각에 사족의 분야를 옥졸 가운데 섞여 있게 할 수가 없겠다 하여 하옥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헌부의 계목이 이러하니 하옥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 뇌 옥석에 오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사관을 추구하고 성씨는 추문할 때에 가서 수금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사도정 박담소는 인물이 비루하여 장관에 맞지 않으니 가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 종사관 박세희가 삼공의 말로 싸르기를
이미 신등으로 하여금 비변사의를 강령하게 하셨으나 명호가 없으니 신등은 도제조라 하고 순찰사는 제조라 하고 종사관은 난관이라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이순이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형조 주하랑 김식은 행실이 훌륭한 것으로서 사진하였는데 병 때문에 출사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조는 사무가 번다에 하루도 그 직책을 비울 수 없으니 가소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식은 생운이 된 지 오래되었으나 뱃설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대신이 경에 밝고 행실이 훌륭하다고 추천하니 발탁하여 광흥창 주부를 제수하자 능히 묵은 패단을 혁신함으로 동료들이 그를 싫어하였다. 좌랑에 배수되었을 때 정랑 최항, 성희주, 조희종 등은 모두 비루하고 선비를 모르는 자들인데 그가 당상을 사사로이 만나보지 않고 벌주도 마시지 않아서 고풍을 행하지 않는다고 책하여 그로 하여금 동료를 떠나고 모임을 피하게 함으로써 그를 따돌리려는 뜻을 보였다. 판서 이유청은 또 말하기를 남행으로는 상복사의 좌랑이 될 수 없다 하여 다른 난관을 고쳐 제수하였으니 이는 대개 그를 꺼리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병하였으므로 사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받게 되지 않았어 형조가 전최하기가 곤란하였는데 거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일시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요 거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론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사무를 칭탁하여 채직하기를 청하며 옥당이 김식에게 중용대학과 승리대전을 진강하게 하려 하였으나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으므로 중지하고 청하지 않았다. 또 김식은 벌주를 마시지 않았다. 새로 제수된 육조의 낭료를 조사라 하는데 사중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모두 그에게 맡기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루에 술을 큰 잔으로 두세 잔을 마시게 해서 벌주를 주로 옷이 흠뻑 젖어도 사양할 수가 없는 것으로 기어이 마다할 때는 배척하여 동료를 끼워주지 않으면서 이를 고풍이라 하니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김식이 형조에 재배되었을 때 교만한 기가 있어 벌주를 마시지 않고 말씨도 동료에게 불순하게 해서 고풍으로 대우하지 않으니 대간이 이를 듣고 김식을 크게 성원하면서 어진이를 투기한다 하여 논핵하려 하자 사람들이 의론을 두려워해서 감히 내놓고 말하는 이가 없으니 십자가 모두 말하기를 이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실로 사풍에 관계된 것이다 하며 매우 걱정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9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윤지영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쓸모없는 사람을 군직에 많이 붙여두고 공로 있는 사람은 붙이지 않은 일과 위장을 차출할 때 의뢰 늙어서 감당해내지 못할 사람만으로 하여 제 뜻대로만 할 뿐 공도는 따르지 않은 일들 때문에 병조 당상을 한문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이런 패가 있어 법관이 조정을 진숙코자 하여 이렇게 한문한 것이다. 전대로 시속에 매이는 자는 고관들이요 현재를 낮게 보고 옛것을 사모하는 자는 사림이다. 이들은 남의 이목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음의 불평을 품고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는 짓이나 볼 뿐이다 하며 심지어는 다행히 전 시대에 태어나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였으니 이는 우상 신용계가 한 말이다. 대중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관원을 두루 지적하여 인물을 평론하기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하여 비록 드러내놓고 논박하지는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는 실로 지평 한충이 앞장선 것이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이 치게 하기를 오랑캐가 길을 나누어 탕참 지방에 입과하여 사람과 같이 올 노략질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봉황성 탕참 방어관이 군사 900여인을 거느리고 싸웠고 요동 도지휘사 서정은 500여 기를 이끌고 청하부에서 접전하니
죽은 군졸이 100여인이나 되었습니다. 다시금 연주에서 싸울 때에 오랑캐가 짐집한 채에 함으로 서정은 돌진하여 뒤쫓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힘껏 싸우다 지쳐 죽으니 서정의 군사 가운데 돌아온 자는 겨우 100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차 하 이서와 사내간 이동은 오랑캐의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며 요동의 군주들이 동서로 막아내기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부제학 이자 등이 상차했는데 대리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는 임금의 세력이 크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민심이 막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여러 사람이 과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오직 그것이 청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신 상하의 간격이 막혀 있다 할 수 있으니 군상이 깊은 궁궐에 있어 출납을 맡은 것은 환관뿐이요 신료를 만나고 상하를 통하게 하는 것은 오직 경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근자의 자정께서 미량하시에 약을 맛보고 식사하는 데 시중드는 일이 급하여 경련까지 아울 오랫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일폭십하는 고인이 두려워하던 일이니 비록 미령하신 가운데 편할 겨를은 없다 할지라도 앞에 말한 상하가 막혔다는 걱정은 진실도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서정은 잡히지 않고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며 현과 사가 섞여 있고 담려한 것은 풍조가 되었으며 서북에는 걱정이 많고 민생은 공공에 빠지고 공사간의 재정은 궁핍하여 말할 만한 것이 실로 많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 제 신들을 맞이하여 나라 다스릴 일을 논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권과 시종과 백관들을 소대하는 일은 혹은 이르고 혹은 늦어서 일정한 시각이 없으며 혹은 많고 혹은 적어서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본심을 알려서 여러 백성의 뜻을 통하면 인재를 가려내고 서무를 총람하며 총명을 넓히고 결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 그 유익된 매우 클 것입니다. 공로는 국가의 원기라 북도다 장달케 하는 길은 물론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있으니 싫어하는 개색을 보여 사람을 물리치면 이는 더욱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저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법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의리로서 헤아리는 것뿐입니다. 대간이 논하는 것이 모두 의리에 합당한데도 모르는 채 청납하지 않으시니 혹은 바르지 않은 말로 핑계하시고 혹은 순삭이나 묵혀두시다가 어쩔 수 없어야 윤호하시니 이것이 어찌 허심탄회하여 물론을 거스르지 않는 도리이겠습니까? 내수자가 당치 않은 사용으로 소민과 더불어 하찮은 이익을 다투니 이는 벌써 비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병방 오랑캐를 받들며 머리 깎은 중들을 양상하니 유용되고 번남한 것이 모두 외람한 일이라 일이 잘못되고 털어지는 것도 진실로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빠진 지가 오래되어 이것이 결국은 예산일로 익혀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늘어나고 보태져야 좋아지며 심지어는 당당한 일국의 임금으로서 소신의 집 부인이 장획을 다투시어 선왕의 수양이라 칭호에 누를 끼치기도 하셨습니다. 대저 방손이나 지손으로 들어와 대통을 잇더라도 그를 낳은 어버이를 사사로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묘사와 신인의 주인으로서 보잘것없는 장획 때문에 한 부인에게 수양되었다 한다면 어찌 지금과 만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잠자때나 저기하신 뒤나 수양이란 당치 않은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양이란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면 무난히 믿고 안 믿고 간에 그 장액은 본족에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회사에 공속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을 추구해야 하니 그 실정에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임금은 백성에게 덜어내어 나라에 보탤 수 없는 것인데 특별히 교판을 내리시어 억지로 사사를 차지하시며 또 옳지 않은 말로 언자를 물리치시니 이러고서 어떻게 백성에게 시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지난해 보잘것없는 너비에 아무 곳에 두든지 손익될 것이 없건만은 기필코 내 수사에 두도록 명하셨다가 몇 달 동안 간쟁한 뒤에야 윤호를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사라지지 않는 변백된 생각이 오늘에 다시 나타난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변백된 생각의 싹을 잘라버리시고 내 수사를 혁파하시어 사사로운 이익의 근원을 끊고
권씨의 장액을 속히 허반에게 돌려주심으로써 부족한 덕을 온전케 하소서. 노영손에게 참남하게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공론이 비등하여 맞지 않는데도 전하의 주장은 더욱 굳기만 하시니 어찌 이들을 아끼고 편백되심이 이와 같으십니까?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것은 공론이요 거스릴 수 없는 것은 물정이니 결단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잔교하기를 요사의 자진께서 미령하심으로 오랫동안 경련을 패하였더니 상하의 정이 과연 막힌 것 같다. 더구나 중국에 사변이 있는 때를 당하여 대신과 함께 비변에 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하였는데도 이 또한 못하였으니 더욱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자전의 병세가 회복하시면 자연히 이를 보게 될 것이다. 허씨의 노비에 관한 일은 권귀인이 성종을 복량한 일이 홍치 9년 내 승전한 것이므로 단지 이 말에 근거해서 반부하게 한 것뿐이다. 어찌 한두 노비를 아껴서 한 일이겠는가? 내 수사를 협박하지 않는 일은 내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노영손의 가자를 고치지 않은 일은 전에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일폭십하는 학문 같은 것을 닦을 때 있어 힘쓸 때는 적고 게을리할 때가 많다는 비유이다. 천하에 아무리 싹이 잘 트는 식물이라도 하루만 따뜻한 볕을 쬐고 열흘은 추운 응달에 두면 싹이 틀 수 없다는 것을 고자상에서 말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3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허씨의 성사를 판부한 일은 오로지 장례원의 공사 가운데 있는 말에 의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나는 당초 이와 같이 크게 관계되는 것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허씨에게 주고자 하면 회사가 결정한 것이 법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요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분간해 놓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제에 어긋난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허반이 권씨에게 받은 노비의 문기는 정무를 당해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니 회사가 허씨에게 결급하는 것은 과연 근거가 없는 일이므로 상의 판부가 옳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물론이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권씨가 갑인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허반이 받아가지고 부리다가 무오년에 주의를 입을 때 그 노비 역시 속공하였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며 내수사는 그전엔 찾아간 일이 없다가 속공이 된 뒤에야 비로소 이속을 하였습니다. 무릇 노비를 가지고 쟁송한다는 것은 대부사들 간에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노비를 다투는 것은 곧 내수사가 그 일이 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듣기에 좋지 않은 일이요. 대간이 농계한 듯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고쳐서 분간한다 하더라도 상과 할만 문기는 끝내 얻을 수가 없으니 문기의 유무를 따질 것 없이 그대로 모두 내버려 둔다면 성덕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런 비록 선조 때에 생긴 일이지만 허씨가 쟁송을 하는 것은 오늘에 있는 일이니 전하께서는 선조 때의 일이라 하여 혐의롭게 여기지 마시고 쾌히 버려두는 것이 매우 옳은 일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내 뜻을 잘 알겠구나. 다 권씨의 생전에 허일에게는 노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원이 있었어도 허반에게만은 그런 말이 없었다. 그러나 패자 안에 들어있는 노비를 허일의 예의에 따라 특별히 패자 밖의 노비로 지급하되 소속은 여전히 내수사에 두어야 하니 이런 뜻으로 고쳐서 판부한다 하였다.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상이 이어 소에 나아가 음식을 살폈다.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이 치게 하기를 이번 5월 21일에 건주의 추장 이달한이 휘하 이인을 거느리고 나와서 만포에 이르렀기에 지난날 분부에 따라 달자의 정상을 탐문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둔치하고 있는 것은 달자가 아니라 좌우의 피인들이며 모이는 것은 침고하가 아니라 동제 천변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형사와 어두머리의 성명, 군사의 강약과 명령에 관한 일을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니 다시 믿을 만한 피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정부가 아래기라 평안도의 일은 매우 긴요하여 부득이 상세히 탐문하여 하니 이제 달한에게 말하기를 피인 등이 자꾸만 중국을 노략질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땅을 지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원래 너희들을 후하게 위무하여 온 터라 불문에 붙여 두겠다. 그러나 삼국에서 우리에게 검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한다면 우리는 처치하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둔지를 비우고 나와서 함부로 노략질하며 오랫동안 횡행하게 되면 원수를 갖고자 하는 다른 위의 사람들이 위에서 도모하지 않겠는가? 뒤에서 도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되 변장이나 조신을 보내어 실정을 탐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조관으로서 변방위를 잘 아는 이를 보내어 탐문케 하라 하였다. 민조실로 28권 중종 12년 6월 1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허시의 노비는 제왕의 도량으로서 조처하시면 성념에 걸리실 것이 없겠거늘 이를 깨닫지 못하시고 집체에 드시어 패자 밖의 노비를 모두 그대로 내수사에 소속하게 해서 석연히 버리지 못하시니 성량이 날로 좁아지고 성덕은 더욱 누가 되심으로 결망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4일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허반의 노비에 관한 일을 듣건대 문화는 과연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 일은 한편으로 국가에 관계되고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관계되는 것이니 어찌 문안을 가지고서 하겠습니까? 설사 법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속공이 되어야 한다 해도 이를 내수사에 속하게 한다면 크게 불가한 일입니다. 대저 제리라고 하는 것은 군덕의 본원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임금에게 만약 될 것만큼이라도 누가 있게 되면 그 해로움은 막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께서는 점차 차도가 있으시니 때때로 신료들을 접대하시며 상하의 정이 통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곧 면대할 것을 명하시면 임금의 뜻은 백성에게 미치고 백성의 뜻은 상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부덕하나 어찌 화리의 해로움을 모르겠는가. 허시의 노비는 마침 해사의 판결을 보니 법례에 어긋난 것이 있기에 그 기록된 사연에 따라 판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의 노비라면 내수사에 소속시킬 수가 없겠지만 본래가 내수사의 노비였다면 그대로 소속시켜도 상관이 없겠다. 자전께서는 차도가 있으시니 때때로 경련에 나아가야 하겠지만 이제부터 마침 더위로 불편하여 곧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4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이어 차자를 올렸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정유광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윤지임을 영도는 부사로 이자화를 한승부 우윤으로 김정을 겸 예문관 은교로 김희수를 은교로 공설인을 부은교로 이청을 교리로 삼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학 이자 등이 허반의 노비를 내수자에 그대로 소속시키지 말게 할 일을 세 번이나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박담소는 고령의 경제소 원으로서 본 고을에 바치는 초둔을 방납하고 그 값을 민간에서 거두었었습니다. 이는 사대부로 살 짓이 아니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담손이 한 짓은 사풍에 관계되는 것이니 우선 추구하라.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경제소원은 경제소의 임원인데 경제소는 지방관청이 서울에 설치한 출장소로서 중앙관청에 관계되는 그 고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권귀인의 노비에 관한 일은 내가 생각하니 과연 군덕에 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패자 안에 들어있는 노비를 주었거니와 그 나머지를 만약 속궁한다면 당연히 내 수사에 그대로 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 뜻은 이럴 뿐이다. 요즘 시종이 말을 들으니 단연코 모두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나 국가에서는 관청을 두고 직분을 나누어 각각 일을 맡아서 하게 마련인데 시종이 이렇게 말을 하니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르기를 예문에 이르기를 날가 빠진 제복은 태우고 제기는 묻는다 하였으나 제복은 신령이 쓰는 물건이 아니니 거두어 두었다가 다른 날에 쓰도록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제기는 다른 곳에 과연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니 거두어 두었다가 제기를 다시 주조할 때 보태어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부재학 이자 등이 상차하여 허반의 노비에 관한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라. 시종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덕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 회사가 결정한 대로 속공을 하는 것이 옳다 하매 이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당초 아랜 뜻은 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한편으로는 나라요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관련된 것이라 나라가 소민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교를 들으니 신등이 말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뜻은 공사가 이미 절하하고 일이 또한 자질구레한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시종의 뜻은 재물에 관계되는 것이니 백성을 손해하여 임금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은 군덕에 크게 상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임금께서 조금이라도 가난을 물리치시는 빛이 있으면 아래에서 진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고 또 너의 직장이 아니다 하고 책망을 하신다면 진언의 어려움이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시종신이 군덕의 잘못을 보았다면 마땅히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전교가 이러하시니 매우 그런 일입니다. 신등은 언로에 방해가 많지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가 올해 시종의 반열에 있었으니 나의 뜻을 어찌 모르겠느냐? 나 또한 너희 뜻을 어찌 모르겠는가? 너희의 뜻은 단지 군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이제 아랜 뜻 또한 상세히 들었다 하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고 또 아뢰기를 단지 패자 안에 있는 노비만 허씨에게 결겁하고 나머지는 속공하는 것은 유사가 편견으로 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왕도로서 자처하신다면 마치 유사가 그러하듯이 구구하게 말절에 매여 고집하거나 강변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종이 농기하는 것은 허씨의 장획 몇 사람을 얻고 잃는데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속리의 한낱 공사에 얽매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심으로써 성덕을 잃게 하시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도리어 부당한 말이라 하시며 쾌히 쫓지 않으시니 이는 단지 가난을 더욱 물리치시는 실수가 되실 뿐입니다. 속기 쾌하게 따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조 12년 6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비가 이어한 뒤로부터 상은 더위와 비를 피하지 않고 나가 자며 시약도 하고 또 하루글로 안부를 묻거나 친히 식사를 돌보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자전의 병세는 나았고 또 상께서도 더위로 몸이 불편하여 자전이 자주 말리므로 상은 비록 하루 3번씩 할 생각은 있었지만 자전의 분부를 어기기 어려워 감히 그러하지 않고 하루 4번씩 중사를 보내어 무난하고 음식을 돌보게 하였다. 준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판윤 유순이 사직할 것을 청하여 4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윤순의 처 구씨가 연산군의 궁에 출입하여 잠옷 주문이 있었는데 사림에서 장차 농계하리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하여 와서 사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우 윤임이 생원으로서 지금 엎음직이 되었는데 위인이 음흠하기 이를 데 없고 윤임의 아들 윤극인 윤안인도 다 등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음흠하여 설유를 싫어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윤임은 등재를 못했고 윤거기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안인이 뜻을 얻게 되지나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였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19일은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비전에서 약방 제조 등에게 선언하고 또 차등에게 물품을 내렸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권정리에로서 의례대로 납체를 행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납체란 본시 의식이 있는 법인데 임금이 몸소 행하지 못하고 일기에 얽매여서 또한 물려서 정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홍문관 박사 박윤경과 저작 손수 정자 안철순 등은 집사로 차정되어 습의에 참여하였으나 경영관은 이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있으므로 모두 사직하여 갈렸다. 당초 집사를 정할 때 판서 남건이 아뢰기를 경영관으로서 차정하는 것은 온편치 않다 하고 남관은 아뢰기를 이런 실상 예사로 하는 일이다 하였었다. 이보다 앞서 무릇 경사로운 예가 있으면 대간까지도 그 집사에 차정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예가 끝난 뒤에 별가를 얻고자 함에서였다. 그리고 대간으로서 감찰을 인도하는 일을 달갑게 여기는 이도 있어 식자가 이를 거르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사직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습을 알만하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8권 증조 12년 6월 2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래고 대선헌 최숙생이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리야. 요즘 허시의 장혁에 관한 일에 대한 사관과 시종이 간곡히 아랜 것은 성덕을 크게 빛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생각대로만 하시며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임금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또 스스로 공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공평되다고 여기면 사곡된 일을 피하지 않으며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면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과 생각은 더욱 사사롭고 어두워지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한번 반성하는 공효를 아끼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이 꽉 막힌 채 트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더구나 신등이 아뢰는 많은 사정과 곡직의 분별을 다하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도리어 문서의 허실과 법조문의 소미를 가지고 오래도록 따지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정과 이치가 환히 드러난데도 여전히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석공하게 하도록 하셨으니 임금의 도리가 이미 넓지 못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한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허시와 다툰다 해도 유사는 마땅히 밝게 가려서 줄만 하면 주고 속공할 만하면 속공을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초 허시와 다툰 것은 내수사였으니 이는 곧 전하께서 다투신 것입니다. 전하는 임금이여 허시는 백성인데 임금으로서 직접 백성과 다투시니 리라서 속공이 옳다고 주장하여 기필코 아뢰기를 속공해야 한다 하겠습니까? 대저 백성에게 불공불이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임금에게 귀속시키고 속공이라 이름하여 그들이 다투는 길을 막아버리지만 이는 또한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는 스스로 공평치 않은 일을 하시고 뉘우쳐 물러서지도 않으시며 억지로 공이란 말을 끌어다가 기필코 여기에 부합시키시니 이 또한 사사로운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모르는 채 묻어두지 않으시고 돌보고 아끼셔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십니까? 더구나 허반은 패정 때문에 혹독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패증이 가혹할 때 사림의 화는 참혹하였거니와 그때의 명료와 열신들은 참화로 거의 다 없어져 버렸고 고아와 과부는 울며 불며 이리저리 도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역에 시달리는 모습은 참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부고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모두 흩어서 나누어 주어 지극한 인정을 보여주심이 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차지하시니 이는 잘못 난세를 받고 치세로 이끌어가는 대의가 아닙니다. 가령 허씨에게 명분이 없는 것이 의심쩍은 일이라 한다면 전하께서 이를 마땅히 버려둘 일이며 또 권씨의 본족은 유사로 하여금 각각 그 뜻대로 하게 해준다면 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몇 사람이 자질구레한 장획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 의리의 분수를 살피지 않으시고 또 원대한 금도를 깨닫지 못하시는 것이 애석하므로 거듭 항쟁하다가 이렇게까지 무엄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성단을 돌리시고 전과를 이상 더 확대하지 말으시어 여망에 답하여 주소서. 장수를 맡기는 도는 먼저 그 뜻을 보고 점차 그 기능을 살펴본 뒤에 충주를 다하고 난리를 구제할 만한 권한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양 같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으니 충주를 다할 줄은 모를 것이요. 위인이 탐포하니 그와 함께 난리를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를 편장과 비장 사이에 두고서 조종하여 부린다면 가하겠거니와 갑자기 공경의 다음에 두고서 그 세력을 펴게하여다가 뒷날에 가서 위급한 때 중책을 맡기어 마음대로 횡행하게 한다면 조종의 일이 과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육경이란 직책은 적임자가 아니면 더욱 재수할 수 없는 것이니 지략이 작은데 계획이 크거나 덕이 박한데 지위가 높으면 제 몸을 망치고 임금을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이 적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엄미한 것을 살피셔 그 조짐을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노종으로 말하면 천박하고 용렬한 사람이라 행금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렇게 변변치 못한 위인은 대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하나 또한 아랫자리라 해서 삼가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무리치기를 노종으로부터 하시고 장상의 제목 뽑기를 황형으로부터 삼가시어 위로는 공경의 지위가 중하고 아래로 뱃슬길이 맑게 하시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부제학 이자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렇게 아뢰었다. 요즘 허씨의 장획을 억지로 내수사에 소속시킨 것은 의리를 어기면서 이를 따른 것이라 크게 성덕에 누가 되었습니다. 신등은 논사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부득이 의논을 드렸던 것인데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시종은 법 밖의 일을 재단하여서는 안 된다 하시니 신등이 듣고는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안색에 이한 빛이 있어도 이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인데 하물며 싫어하고 끓이는 형제의 교명과 하는 일에 나타남이겠습니까? 언로를 막음이 심합니다. 뒤에 비록 마지못해서 내수사에는 서석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공이라고 명하시어 쾌히 이근을 버리고 공의를 보이지 못하셨으니 이는 이것을 빙자해서 청납에 대한 추궁을 막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자가 이르기를 천하일을 비록 공정히 한다 해도 거기에 사이가 작용하면 이 또한 사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형적을 가지고 본다면 그들을 공사에 속하게 한 것이지 사사에 속하게 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은 이치로 따져보면 겉으로 나타난 이익이 약간 다르기는 해도 그 근저에 숨어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대저 공의에서 나온 일이라 사이가 작용하면 이를 사라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일과 뜻이 모두 공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매리까? 만약 진실로 나라를 이렇게 한다 한다면 임금은 그 나라를 소유하는 부와 그 백성을 소유하는 다수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젊은 부녀의 장획으로 이익을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시에 이르기를 저기에는 버린 볕단이 있고 여기도 흘린 이삭이 있는데 홀엄히 주워다가 배불렀겠느냐.
낫겠네 하였는데 예기에서 이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성의 엄사함을 방지해도 백성은 여전히 의를 잊고 이를 다투는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임금은 공전에서 나오는 수확을 남김없이 거두어서 하나도 흘려 버림이 없게 할 것 같은데 과부에게서도 반드시 이익이 돌아가게 해주는 것은 임금이 이익을 독차지하지 않고 백성에게도 이를 남겨주는 것이니 왕정을 베풀 때 먼저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으로서 한 젊은 부녀의 장액을 다투시어 이를 차지하시니 흘려서 남겨주는 이익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백성이 의를 잊고 이를 다투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왕자가 이익을 좋아하면 대부는 비료해주고 서인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익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니 시초는 심히 미소하나 끼치는 해독은 반드시 큰 것입니다. 근자에 폐조에서 훔치고 겁탈하는 교령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그 영향을 받고서 재물과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는 전하께서도 친히 보고 들으신 바일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의리의 기미를 깊이 살피시어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민이 인양과 탐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깃털은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